강원도 평창군 대관령의 한적한 마을에 위치한 새출발 동물보호소에서 6년이라는 긴 세월을 좁은 우리 속에 갇혀보낸 진돗개 강사는 잔디를 밟아본 적도 사람의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구조대가 그를 구출했을 때 그의 영혼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한 가족에게 입양된 후 강사는 놀라운 유대감을 형성하며 한 생명뿐 아니라 여러 생명을 변화시켰다. 이 이야기는 회복력, 치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명에 관한 특별한 여정으로 가장 깊은 상처가 놀라운 용기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때로는 가장 큰 고통이 가장 깊은 소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보호소 자원봉사자인 지은은 매번 새출발 동물보호소에서 근무하며 멀리 구석 우리에 있는 강아지들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 텅 빈 눈빛을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하며 잠시 멈췄다. 강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나요? 그녀가 보호소 관리자인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제와 똑같아요. 음식도 거의 건드리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지은은 우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진돗개 강산이 얕은 숨소리만 들릴 뿐 꼼짝도 하지 않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른 강아지들은 방문자가 다가가면 짖거나 꼬리를 흔들었지만 직원들이 강산이라 이름 붙인 이 강아지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 단단한 시자 모양으로 몸을 말고 있었다. 강산은 3주 전 강원도 지역의 강아지 번식장에서 구조되었다. 보고서에는 끔찍한 환경이 묘사되어 있었다. 녹슨 우리의 수백 마리의 강아지가 쌓여 있고 최소한의 음식과 물, 수의학적 관리는 전혀 없으며 몸이 망가질 때까지 번식을 강요당했다. 강산은 구조된 강아지 중 가장 나이가 많았으며 대략 7세로 추정되었다. 그의 털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몸은 비쩍 말라 있었으며 이는 수년간 우리를 물어뜯으려 했던 흔적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완전한 폐쇄 상태였다. 다른 구조된 강아지들은 두려움이나 공격성을 보였지만 강산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마치 내면 깊숙이 숨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지은은 우리 문에 천천히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강산. 또 나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귀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재활 프로그램에 따라 지은은 우리 방바닥에 앉아 책을 펴고 강산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부드러운 존재감을 만들며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30분 후 그녀는 우리 문 옆에 간식을 놓아두고 다른 강아지들에게 갔다. 지은이 보지 못한 것은 그녀가 떠난 후 강산의 눈이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그가 도착 이후 처음으로 의식을 드러낸 신호였다. 그날 저녁, 민호가 보호소에서 지은에게 전화했다. 강산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올 수 있어요. 지은이 도착했을 때 민호는 그녀를 보안 모니터로 안내했다. 지은이 떠난 후의 영상을 보세요. 흐릿한 영상에서 강산이 몸을 천천히 펴고 지은이 놓아둔 간식을 입에 물고 다시 자신의 잠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한 장면이 이어졌다. 강산은 지은이 읽기 시간에 사용했던 담요를 코로 끌어당겨 구석에 놓고 그 위에 누웠다. 작은 변화예요.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움직인 첫 행동이에요. 이 작은 진전은 아주 미미해 보였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그 껍데기 같은 강아지 속 어딘가에 희미하지만 수년간의 방치에도 꺼지지 않은 불꽃이 남아 있었다. 한편 김씨 가정은 강아지 입양을 수년간 미뤄왔다. 대현의 건설 현장 관리 일, 수진의 간호사 일, 그리고 딸 소연의 학교와 축구 일정 때문에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의 어머니 민정 할머니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함께 살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갑자기 독립적이었던 민정은 일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했고 가족이 모두 일이나 학교에 나가 있는 동안 혼자 집에 있는 고립감이 그녀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이제 강아지를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대현이 어느 날 저녁 제안했다. 어머니께 동반자가 되어주고 소연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다음 토요일, 김씨 가정은 새출발 동물보호소를 찾았다. 민호는 성격이 온화하고 집에서 훈련된 중년 강아지 몇 마리를 소개했다. 소연은 흥분하며 모든 강아지를 보고 싶어 했다. 저 강아지는요? 그녀가 구석 우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2달 동안 매일 강산과 함께 해온 지은은 민호와 시선을 교환했다. 강산은 조금씩 진전을 보였다. 이제 사람 앞에서 먹이를 먹고 가끔 지은의 손에서 간식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눈맞춤을 피하고 접촉을 두려워했다. 그는 입양 준비가 되지 않았고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저건 강산이에요. 지은이 부드럽게 설명했다. 어려운 과거를 겪어서 아직 가정에 갈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소연은 이미 우리 앞으로 가서 다리를 꼬고 앉았다. 안녕하세요, 강산. 나는 소연이야. 전에 힘들었죠? 미안해요. 그러더니 놀랍게도 소연은 조용히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위안이 되는 멜로디였다. 이어진 장면은 지은을 놀라게 했다. 가족이 다가갔을 때 구석으로 물러났던 강산이 고개를 들고 소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보호소에서 처음으로 사람과 눈을 마주친 것이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일어나 우리 앞으로 다가왔고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소연에게 분명히 집중하고 있었다. 강산이 내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대현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내가 아플 때 노래 불러주셨어. 이 소연은 계속 흥얼거리며 설명했다. 그때 벤치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민정 할머니가 보행기를 사용하며 다가왔다. 강산의 귀가 낯선 소리에 살짝 움직였지만 놀랍게도 물러나지 않았다. 가끔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지, 민정 할머니가 말했다. 2주 후 보호소의 일반적인 절차를 벗어나 특별 지원 계획과 함께 강산은 김씨 가정의 SUV에 실렸다. 그는 새로운 집으로 가는 내내 떨며 이동용 크레이트 뒤에 몸을 붙이고 미지의 두려움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김씨 가정에서의 강산의 첫날은 조심스러운 탐색의 연속이었다. 가족은 지은의 지침을 철저히 따랐다. 조용한 방, 열린 크레이트를 안전 공간으로 제공, 강요된 상호작용 금지. 소연은 편안한 침대, 물그릇, 부드러운 장난감을 준비했지만 지은은 강산이 놀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상적인 강아지 행동을 전혀 배우지 못한 강산은 처음 몇 시간 동안 객실 구석에 몸을 붙이고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지만 몸은 얼어붙은 듯했다. 혼자 있을 때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탐색했지만 발소리가 들리면 즉시 구석으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예외는 민정 할머니였다. 아마도 그녀의 느린 움직임이나 조용한 태도 때문인지 강산은 그녀가 방에 들어올 때 덜 불안해했다. 민정 할머니는 창가 안락의자에 앉아 보호소에서 지은이 했던 것처럼 책을 소리내어 읽거나 조용히 함께 있어 주었다. 셋째 날, 민정 할머니는 그 시간 중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강산이 그녀를 건드리지 않고 몇 피트 떨어져 누워 있었다. 가족 중 누구에게도 그렇게 가까이 가지 않았던 거리였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있구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무섭지 않니? 다음 몇 주 동안 가족은 강산의 점진적인 적응에 맞춰 일상을 만들었다. 수지는 병원 야간 근무를 했고 대현은 집에 더 머물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으며 소연은 행동 전문가의 지침을 꼼꼼히 따르며 강산의 편안함을 넘어 강요하지 않았다. 돌파구는 입양 한 달 후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대현이 한밤중 민정 할머니를 화장실로 돕다가 그녀의 다리가 갑자기 풀렸다. 대현이 넘어지지 않게 잡으려 애썼을 때 소리가 들렸다. 강산이 복도에 서서 강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괜찮아. 강산의 대현은 강산이 평소처럼 스트레스 상황에서 물러날 거라 생각하며 달랬다. 하지만 강산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민정 할머니의 반대편에 몸을 대고 그녀가 균형을 잡을 때까지 안정감을 주었다. 놀랍군. 의 대현은 민정 할머니가 대현의 팔과 강산의 등을 잡고 안전하게 앉을 때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대현은 수진과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던 지은에게 이 일을 말했다.
특이하지만 들은 적이 있어요. 지은이 말했다. 진돗개는 본능적으로 가족을 보호하려 해요. 그 본능이 트라우마 아래에서도 살아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한 이동 보조견으로 훈련시킬 수 있을까요? 수진이 물었다. 병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강산에게 무언가가 깨어났다. 다음 날들, 그는 민정 할머니를 주에 깊게 살피며 그녀가 일어설 때 가까이 다가가 보행기 근처에 자리 잡았다. 천천히, 강산. 기다려. 행동 전문가 가영의 차분한 명령에 강산은 민정 할머니의 휠체어 옆에 자리 잡았다. 훈련 6개월째, 강산의 변화는 보호소에서 그를 알던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람 접촉을 피하던 두려운 강아지는 이제 서비스 조끼를 입고 경계하며 민정 할머니를 주시했다. 오늘은 민정 할머니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우는 훈련이었다. 파킨슨병으로 인해 미세 운동 조절이 악화되며 자주 겪는 어려움이었다. 펜이 그녀 손이 닿지 않는 바닥에 있었다. 강산, 가져와. 민정 할머니의 목소리는 한 달 전보다 약했지만 강산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강산은 펜을 입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그녀 무릎에 놓았다. 그녀의 칭찬에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전형적인 강아지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감정 반응은 수년간의 결핍으로 묻혀 있었다. 기대를 훨씬 뛰어넘어요. 가영이 수진에게 말했다. 민정 할머니에 대한 집중력과 명령 기억력이 놀라워요. 강산의 진전은 특히 선택적이었다. 가족 각자에게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지만 민정 할머니에게는 그녀의 필요를 거의 초자연적으로 예측했다. 약을 요청하기 전에 가져오고 운동 시간에 손을 살짝 밀며 균형을 잃기 전에 미리 몸을 대어 지탱했다. 그는 어머니 몸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대현이 강산이 민정 할머니의 손을 보행기로 인도하는 것을 보며 말했다. 동물은 우리가 놓치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요. 가영이 설명했다. 몸화학, 미세 표정, 걸음걸이 변화를 알아차려요. 극단적 방치를 겪은 강산이 이제 인간의 필요에 극도로 민감해졌다. 대부분의 삶에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강산이 돌보는 존재가 되었다. 수지는 간호사로서 어머니의 주 지원자가 되고 싶었지만 때로 힘들었다. 내가 어머니를 도와야 하는데 강아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닌가요? 그녀는 어느 밤 대현에게 털어놓았다. 넌 매 순간 함께할 수 없어. 대현이 부드럽게 달랬다. 강산은 우리와 다른 독립감을 주잖아. 어머니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하는 거야.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강산의 훈련이 시작된 이후 민정 할머니의 기분은 크게 나아졌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며 자율성을 잃은 것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다. 강산과 함께 그녀는 가족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민정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그들의 유대는 강해졌다. 떨림으로 잠을 못 이룰 때 강산은 머리를 그녀 무릎에 얹어 위로와 따뜻함을 주었다. 약 부작용으로 말이 불분명해도 강산은 알아듣고 명령에 응했다. 겨울이 김씨 가정에 찾아오며 짧은 낮과 새로운 도전이 왔다. 민정 할머니의 이동성은 크게 줄었고 강산은 기본 서비스견 훈련을 넘어 특수 작업을 배웠다. 그는 로프를 당겨 냉장고를 열고 라벨로 특정 물건을 가져오며 호흡 패턴 변화로 위험을 가족에게 알렸다. 이는 파킨슨병 말기에 동반될 수 있는 호흡곤란의 신호였다. 설날이 다가오며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했다. 이는 민정 할머니의 인지 능력이 비교적 좋은 마지막 명절일 가능성이 높았다. 신경과 의사는 말기에는 인지 저하가 가속된다고 경고했다. 어머니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드리자 수진이 제안했지만 간호 일과 돌봄의 부담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강산은 놀라운 변화를 이어갔다. 사람 접근을 두려워하던 진돗개는 이제 자신감 있게 하루를 보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주시하고 변화에 경계하며 지원을 제공하는 것. 그의 털은 윤기나고 두터워졌고 근육은 진돗개의 전형적인 체형을 띠었다. 목의 작은 흉터만이 과거의 속박을 보여주었다. 설날 2주 전 수진이 야간 근무 중일 때
강산의 다급한 발소리로 대현이 잠에서 깼다. 이는 훈련된 경고였다. 대현은 강산을 따라 민정 할머니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호흡이 어려워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공포에 눈이 커져 있었다. 대현은 119에 전화하며 강산은 그녀 곁에 몸을 대고 위로하며 대현이 침대 옆 약을 투여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민정 할머니가 음식물이 폐로 들어간 흡인 사고를 겪었다고 확인했다. 강산의 경고가 없었다면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응급의사가 수진에게 말했다. 30분만 늦었어도 전혀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강산은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녀와 떨어진 그의 불안은 분명했다. 그는 대기실을 서성이며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낮게 낑낑거렸다. 3일 후 민정 할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 강산은 방문이 허락되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둘의 변화는 놀라웠다. 민정 할머니의 활력 징후는 즉시 나아졌고 강산의 불안한 서성임은 그녀 곁에 머리를 얹으며 멈췄다. 퇴원 논의에서 의료진은 우려를 표했다. 삼킴 기능이 크게 악화됐어요. 신경과 의사가 말했다. 또 흡인 위험이 높아요.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요양시설을 권합니다. 요양시설 제안은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다. 언젠가는 준비했지만 이렇게 빨리일 줄은 몰랐다. 민정 할머니는 약했지만 분명히 말했다. 남은 시간은 집에서 보내고 싶어. 수지는 위험과 어머니의 바람 사이에서 고민하며 대현에게 의지했다. 강산은요? 대현이 의료진에게 물었다. 전에 경고했잖아요. 삼킴 문제에 특화된 훈련으로. 의사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교환했지만 민정 할머니의 주치의가 끼어들었다. 표준은 아니지만 서비스견이 냄새 변화를 통해 발작전 상태를 감지한다는 연구가 늘고 있어요. 비슷한 게 가능할지도요의 타협으로 민정 할머니는 강화된 호스피스 지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강산은 삼킴 위험 전 변화를 감지하는 훈련을 받았다. 가영은 민정 할머니의 삼킴이 가장 취약할 때 수집한 타액 샘플로 강산을 집중 훈련시켰다. 그의 놀라운 민감도는 그를 뛰어난 학생으로 만들었다. 몇 주 내 그는 위험 수준 전에 경고하여 약 조정이나 자세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설날이 되자 집은 민정 할머니의 한계를 수용하도록 바뀌었다. 강산은 서비스 좁기 위해 작은 명절띠를 차고 가족이 조심스럽게 모이는 동안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소연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강산의 변화를 담은 사진첩. 두려움에 떨던 보호소 강아지에서 자신감 있는 서비스 동물로의 여정을 보여주었다. 사진은 슬픔이 아닌 신체 능력이 줄어도 강해지는 깊은 유대를 담았다. 강산은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소연이 사진을 보며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 우리 속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기다렸던 거예요. 민정 할머니의 떨리는 손가락이 강산의 사진을 만졌다. 우리가 서로를 구했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겨울이 깊어지며 민정 할머니의 상태도 악화되었다. 명료한 시간은 짧아지고 신체 능력은 더 제한되었다. 강산은 그녀의 상수였고 필요에 따라 지원을 조정했다. 말이 어려워지자 손신호에 반응했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는 곁에 누워 따뜻함과 위로를 주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호스피스 간호사들은 그의 직관적 반응에 놀랐다. 20년 호스피스 케어 중 이런 건 처음이에요. 주 간호사가 수진에게 말했다. 그는 우리보다 먼저 필요를 알아요. 특히 어려운 밤, 민정 할머니의 혼란이 극에 달해 일어나려 했지만 설 수 없었다. 수진과 대현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강산이 머리를 그녀 무릎에 얹고 눈을 맞추며 안심시켰다. 그녀는 즉시 가라앉았고 손은 그의 털을 찾았으며 호흡은 그의 리듬에 맞춰 느려졌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언어를 말해요. 수진은 그들의 말 없는 소통을 보며 깨달았다. 말 너머의 언어요? 봄이 오며 민정 할머니가 정성껏 가꾸던 정원의 따뜻함이 돌아왔다. 수진은 어머니와 풀타임으로 함께하기 위해 병원에서 가족 휴가를 냈다. 끝이 다가옴을 느끼며 대현은 일정을 유지했고 소연은 방과 후 매일 할머니 곁에서 책을 읽으며 강산은 경계하는 존재로 함께했다.
강사는 민정 할머니가 사생활이 필요할 때, 고통스러울 때, 음악을 원할 때, 침묵을 원할 때를 구분하는 놀라운 능력을 키웠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가 사라질 때 필요의 통역자가 되었다. 4월의 아름다운 아침, 강산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했다. 평소처럼 침대 옆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침대에 올라 그녀의 연약한 몸을 감싸듯 누웠다. 그의 눈은 수진과 마주쳤고 그녀는 깊은 알을 느꼈다. 직감으로. 수진은 대현과 소연, 매일 확인하던 호스피스 간호사를 불렀다. 이제 때가 됐어요. 간호사가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떠나고 있어요. 가족은 침대 주위에 모여 각자 민정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강사는 그녀를 보호하듯 감싸며 눈을 그녀 얼굴에서 떼지 않았다. 그녀의 호흡이 점차 느려졌다. 마지막 순간 민정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명료함을 보였다. 눈을 뜨고 먼저 가족을 그리고 강산을 보았다.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만졌다. 내 착한 아이. 이 그녀가 속삭였다. 길을 보여줘서 고마워. 그녀가 마지막 숨을 쉬자 강산은 그녀 가슴에 머리를 얹고 간호사가 그녀의 죽음을 확인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이후 며칠 강산의 슬픔은 가족의 그것만큼 분명했다. 그는 민정 할머니의 빈 방을 찾아 그녀 침대가 있던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보호소에서의 폐쇄와 달리 이 슬픔은 깊이와 차원을 가졌다. 한때 망가진 듯 보였던 연결 능력의 증거였다. 민정 할머니가 떠난 지 한 달 후 가영이 김씨 가정을 방문해 강산의 미래를 논의했다. 서비스 겨는 사람을 잃으면 힘들어해요. 그녀가 설명했다. 목적이 필요해요. 수지는 강산의 조용한 애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 생각했어요. 병원 호스피스 팀장과 얘기했죠. 그들이 제안한 계획은 전례 없지만 매력적이었다. 강사는 수진이 일하는 호스피스 병동의 치료견으로 인증받아 말기 환자들에게 위로를 제공할 것이었다. 그의 신체적 고통과 감정적 필요에 대한 놀라운 민감도는 그를 이 역할에 적합하게 했다. 6개월 후 강사는 호스피스 센터 복도를 자신감 있게 걸었다. 치료견 조끼에는 민정 할머니의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는 모니터가 변화를 감지하기 전에 고통받는 환자를 알아내고 약이 실패할 때 흥분을 진정시키며 환자가 죽음의 과정을 시작할 때 몇 시간 전에 곁에 자리 잡는 능력으로 전설이 되었다. 그는 세계를 잇는 달이에요. 한 가족이 감사 편지에 썼다. 아버지의 떠남을 평화롭게 만들어줬어요. 김씨 가정은 강산이 학대받던 구족견에서 타인을 치유하는 존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슬픔의 여정을 걸었다. 민정 할머니의 연민의 유산을 이어가며 그들은 상실 속에서 목적을 찾았다. 그리고 한때 감금과 방치로 정의되던 강사는 이제 환자 방 사이를 자유로이 오가며 마지막 전환을 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민정 할머니를 집으로 인도하며 얻은 지혜로